혹시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열이 펄펄 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도 아파도 학교 가서 죽으라는 부모님 말씀에 꾸역꾸역 책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서던 아침 말입니다. 살을 이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교실 의자에 앉아 버텼던 그 어린 날의 당신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아픔을 참고 맹목적인 등교를 해서 결국 여러분이 손에 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상품권도 대단한 금전적 보상도 삶을 바꿔줄 위대한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뿐인 아무런 쓸모가 없는 12년 개근상이었죠. 지금 어른이 되어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잔인하다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학교에 빠지면 마치 지구가 멸망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칭찬 한마디에 우리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법을 아주 일찍부터 배워버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맹신해온 성실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친 시대의 풍파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70년대생들의 조금은 슬프고 아주 특별한 뇌구조를 해부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어른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겠지만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면의 고통을 묵살해온 자발적 생존 기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끔찍한 성실함의 저주에서 우리는 언제쯤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아슬한 과거에서 벗어나 잔혹한 현실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오늘 밤 11시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던 행동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스트레스로 쓰린 배를 부여잡고 서랍에서 급하게 위장약을 꺼내 물도 없이 꿀꺽 삼키지는 않으셨나요? 가족들은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눈은 여전히 파란빛을 뿜어내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뻣뻣한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자판을 두드리며 누군가에게 업무 편지를 보내고 있었겠죠. 여러분은 속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으로서 혹은 조직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숭고한 책임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행동심리학의 냉정한 잣대로 그 장면을 분석해보면 그것은 전혀 아름다운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노예의 관성, 즉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노동기계의 비참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숭고한 사명감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단 하루라도 쉬어버리면 나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 영영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공포가 여러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70년대생 여러분은 어떤 역경도 견뎌내는 스스로의 초인적인 회복 탄력성을 자랑스럽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뼈아픈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매체에서 칭송하는 것처럼 굳건하거나 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10년, 20년 뒤에 써야 할 미래의 건강과 남은 정신력을 아주 가혹한 이자로 미리 끌어다 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숨이 막힐 듯한 죄책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인 여러분의 뇌에 띄우는 마지막 적색 경보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 눈을 뜨고 있는 매 순간을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치병에 걸려버린 걸까요? 일단 깊은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수소가 부족해서 혹은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불안한 것이라고 자책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즉시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난히 촌스럽거나 휴식을 모르는 바보라서 매일 가슴이 답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극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온몸으로 통과해온 거칠고 무자비했던 시대, 그 고장난 사회체제가 여러분의 뇌에 심어놓은 끔찍한 악성 코드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이 일상이던 시절, 찢어진 종이딱지를 모으고 빈 병을 주워다 용돈을 만들어야 했던 지독한 결핍 속에서 자랐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던 부모님 세대의 희생을 보며 생존이란 곧 뼈를 깎는 노동이라는 공식을 외웠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 자신의 꿈을 펼치려던 그 눈부신 청년기에 우리는 국가부도라는 거대한 폭풍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어제까지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단단한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어제의 성공방정식이 단숨에 오늘의 오답이 되어버리는 그 처절한 과정을 겪으며 여러분의 뇌는 아주 기형적인 진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심리적 상태를 생존 기대 인플레이션, 즉 살아남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심리적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상태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뇌라면 위기가 지나가고 눈앞에 호랑이가 사라졌을 때 이 경보기가 꺼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쉴 새 없이 몰아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뇌는 너무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만 가동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위기가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망가진 기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홀로 정글에 남아 무기를 꽉 쥐고 밤을 새우는 병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독한 오작동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아주 직관적이고 실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끔찍한 눈보라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빙하기를 피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두껍고 단단한 얼음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지옥이었을 때 그 얼음집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하고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잔혹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드디어 바깥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불안에 떨며 얼음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녹아내리는 얼음물에 몸이 젖어 벌벌 떨면서도 과거에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차가운 얼음벽을 끌어안고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기처럼 휘둘렀던 그 지독한 성실함과 인내심이 바로 이 얼음집입니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경쟁 사회에서는 여러분을 지켜준 훌륭한 생존의 갑옷이었지만 지금은 그 갑옷에서 흘러나온 독이 여러분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기를 포기한 첫 세대라는 숨막히는 짐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같은 억압 속에서 위아래로 치이며 달려온 세월 동안 여러분의 얼음집은 서서히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뼈아프고 솔직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이번 한 번만 참고 이 고독한 프로젝트만 넘기면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는 거짓말,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속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만약 지금 제가 던진 이 잔인한 질문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찔렀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지금 당장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누르시거나 나도 이제는 버티기 지쳤다는 솔직한 댓글을 남겨 이 위선의 사슬을 끊겠다는 서약을 하십시오. 그 작은 인정과 고백이 스스로를 가둔 무너져가는 얼음집에서 탈출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타인의 시선과 비교라는 지독한 덫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뼈가 부서지라 피곤한데도 여러분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직장이나 무례한 인간관계마저 억척스럽게 붙잡고 있는 걸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이런 비합리적인 집착을 가리켜 매몰비용 오류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쏟아부은 청춘의 시간과 피눈물 나는 희생이 너무나 아까워서 도저히 이 망가진 판을 떠나지 못하는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온전히 봉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아주 슬픈 첫 세대입니다. 위아래로 숨막히게 짓눌린 샌드위치 신세 속에서 여러분은 평생토록 쉼없이 자신의 모든 감정과 체력을 털어넣어 투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그동안의 헌신이 모두 쓰레기가 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매일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타인의 화려하게 포장된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고단하고 초라한 비하인드 장면을 집요하게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패배한 것 같은 그 유용하지 않은 열등감에 평생을 무참히 속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뇌를 벼랑 끝에 생존 모드로만 혹사시키면 과연 찬란하고 평온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극도의 긴장으로 쪼그라든 뇌는 판단력을 잃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날카로운 짜증만 쏟아내는 감정적 파산을 맞이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제가 지금부터 던질 이 충격적인 반전의 질문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의 그 상처투성이 뇌가 지금 당장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인공지능조차 무릎 꿇게 만들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세대의 빠른 스마트폰 조작 속도와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 앞에서 혹시 초라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심어놓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풍이 몰아쳐도 옥상에 올라가 비바람과 싸우며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래도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텔레비전 옆면을 주먹으로 탁탁 내리쳐 기어코 주파수를 잡아내던 그 야성적인 해결책들을 기억하십니까?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친절한 내비게이션 없이도 두꺼운 종이지도 하나를 무릎에 펴놓고 머릿속에 입체적인 길을 그려내던 그 감각 말입니다. 수많은 막다른 길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한 번 간 길은 뇌세포 하나하나의 지도로 새겨넣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휴리스틱, 즉 어떤 위기에서도 정답을 찾아내는 고도의 직관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쓰레기 같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인지 꿰뚫어보는 나침반은 오직 이 거친 세월을 통과한 여러분의 직관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불안해하시고 제가 드리는 2가지 실전 처방전을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셀프 깍두기 특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흙먼지 날리던 골목길에서 우리 모두가 지켰던 그 위대한 깍두기 규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달리기가 느리고 체구가 작아서 룰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가 있어도 우리는 그 아이를 소외시키는 대신 깍두기로 임명해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깍두기는 어느 편에 붙어도 상관없고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절대 비난받지 않는 인류 최고의 따뜻한 심리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 차갑고 가혹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 위대한 깍두기의 권리를 허락해야 합니다. 하루쯤은 휴대폰 전원을 끄고 누군가의 기대에 어긋나는 실수를 해도 괜찮으며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방어막을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2번째 처방은 타인의 기대 비용을 가차없이 손절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자식, 희생하는 부모, 흠결 없는 유능한 상사가 되려다 정작 내 영혼의 통장 잔고는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처럼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일상의 평화를 빼앗는 부당한 타인의 기대에는 더 이상 감정적 투자를 멈추고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세대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묵직한 진심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은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닷속 뻘밭에 가라앉아 있던 거대한 닻이었습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대의 위기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배, 사회라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묵묵히 바닥을 긁으며 온몸으로 버텨낸 위대한 조용한 닻이었습니다. 그 몸에 깊게 새겨진 무수한 상처와 녹슨 자국들은 결코 노화나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훈장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닻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영원히 그 춥고 외로운 바다 밑바닥에 처박혀 숨을 죽이고 죽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억지로 버티던 그 무거운 닻을 거침없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잘 버텼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자신을 눈물겹게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타인이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 낡고 긁힌 배의 돛을 찬란하게 펴고 진짜 여러분만의 낭만적인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할 2번째 인생의 눈부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언제나 가장 냉정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위대한 반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행동을 해부하는 경제학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정답과 무조건적인 성실함의 굴레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지난 수십 년의 풍파를 견디며 이미 세상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생존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단단한 내공을 타인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의 도구로 다시 정의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파도 학교에 가야 했던 그 시절의 강박과 1등이 아니면 불안했던 열등감의 굴레를 이제는 과감히 벗어 던지셔도 좋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잘 버텼다며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진정한 창조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차가운 통찰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나만의 속도로 인생의 이막을 멋지게 설계해 나갈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과 따뜻한 댓글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고 우리 모두의 삶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뇌 속에 잠든 진짜 거인을 깨우는 곳, 인간은 왜 속는가 채널이었습니다.